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엊그제죠. 이 통합협상을 마무리 짓고 두 당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후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명까지는 했는데. 예, 양당이 통합을 당원분들께 그래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결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당원 투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열린민주당은 29, 30일 이렇게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통합을 완료 짓는 시점을 언제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연말 안에 이제 저희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이제 조금 조직이 더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기자회견 날 우리 우상호 단장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1월 10일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던데요. 1월 10일 정도에 말 그대로 이제 그 한 몸이 되는 마지막 절차는 그때쯤으로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어떻게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그러면 이틀간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뭐 무난하게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원분들이 그 어떤 그 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개혁 과제를 과연 진심으로 수용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으셔서요. 네. 이번 합의문에 최대한 그 뜻을 담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이제 당원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 과정을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1월 10일쯤에 통합 절차가 모두 이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대위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보도를 보니까 선대위 안에 열린 캠프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관련해서 협상 대표였던 김의겸 의원은 이건 독자적인 정파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데 좀 풀어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원분들이 갖고 계시는 걱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그간에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죠. 그것이 큰 정당, 거대 여당의 합쳐짐으로 해서 상대당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나 가치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되게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열린민주당이 표방했던 고유의 가치들을 열린민주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자유롭게 표방하고 그 자발적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린 캠프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선거 이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대위에서는 선대위에 참여하면서 역시 열린 캠프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열린민주당 출신 분들이 열린 캠프에서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 이런 겁니까 정리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요? 완전히 용해되는 겁니까? 용해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독자적인 정파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기초해서 좀 그 추가 질문을 드리면 선거가 끝나고도 하나의 어떤 당내 정파 조직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네. 물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거 때부터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갖고 움직인다는 말이고 그 독자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어떤 독자적인 길을 표방하면서 별도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그 제시했던 가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이전 정당에서 나타난 이른바 개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활동상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당명을 그냥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우리 당원분들은 당명을 뭐 열린민주당으로 하거나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서울에서 당원 집회를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 더불어민주당 잘 아시다시피 그 장명 과정에 손혜원 의원이 관여하셨고 만드신 이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로고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역사, 그다음에 더불어라는 뜻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열린민주당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많은 당원분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셨고 결국 이름보다는 그 열린민주당이 표방했던 열린민주주의, 열린공천 이런 가치가 얼마나 구현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개혁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는 만큼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함께 가자
예.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너무 구태스러운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네. 당과 당이 통합을 하면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지분이잖아요. 혹시 그런 네네. 이야기는 전혀 안 나눴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기존의 합당 절차와는 다른 거라고 예. 수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 무슨 지분 가르기라고 하는 것이 늘 당직을 어떻게 나누느냐, 나중에 그렇죠. 공천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예. 일체 나오지 않았다고 보셔도 일체 됩니다.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개혁 과제 관련해서 이제 7대 통합 과제는 이제 제가 그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일단 열린 공천을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데 네. 혹시 이 열린 공천제가 그 나온 배경에 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그 창당이 됐던 그 배경,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예, 그간에 우리 정당사에서 일부 이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직능대표이고 여러 가지 가치를 표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미명 아래 네. 당 지도부나 또 당의 어떤 계파들이 그 몫을 나눠 가지고 네. 각자 취향에 맞는 후보를 그냥 이렇게 공천해서 당선시키는 네. 그 통로로 활용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네. 그런 의미가 이제 열린 공천 과정에 있었고요. 예.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아야 된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예. 점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례 순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앙이 그러니까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열린 공천이 원래 의미가 그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보여줬듯이 그 순번을 정할 때도 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을 앞순번에 두어야 한다. 이런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그러니까 도입하자고 했는데 일단 네.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지금 그 국회의원들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소위 그 특위를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 민주당 내의 정치개혁 특위가 소위 당내 중진들의 반대로 인해서 큰 어떤 그 결실을 맺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5대5로 구성된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께서 이 3선 제안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예. 조금 더 확실하게 토론하자. 예. 어찌 보면은 이게 소위 반정치라고 하는 예. 그 문법에 걸릴 수도 있지만 예. 그 시대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을 좀 더 진솔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한 지역구에서 3선 금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3선 금지의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로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것들이 현재의 의원분들의 이해관계와 지금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크게 봐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예. 그렇다면 동일 지역에서 연속 3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점은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적용을 언제부터 할 거냐. 그다음에 또 험지 출마, 소위 본인이 그렇죠. 출마하지 않았던 곳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적어도 지금 민주당 내의 특위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진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안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까? 열린민주당은 과거에 총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법안을 냈던 것이 네. 도합 3선. 아 그냥 한 사람이 지역구 어디든 상관없이 무조건 3선. 예. 3선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적용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있잖아요. 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건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얘기도 좀 따라붙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들은 많이 발의가 됐고요. 예. 예, 물론 이제 헌법에 그것이 명시가 돼 있으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더 뭐 확실하게 시행이 되겠지만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국민 소환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법률에 담을 수 있고 또 국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일환으로 헌법 해석상 네. 인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위헌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데 이른바 검수안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뭐 그 용어를 그렇게 마뜩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냐면 아니 공수처도 제대로 수사 못하면서 저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보수 쪽에서는 이런 얘기 바로 든가 지금 붙이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뭐 국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시원하게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공수처 지금 출범 과정이나 그 역사나 그 인력이나 조직의 한계를 보자면 꼭 그렇게 공수처만을 그 제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공수처의 출범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했던 세력에서 할 말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간에 검찰과 언론을 동원해서 얼마나 공수처를 압박했는지는 공수처장께서 법사위에 출석해서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네. 압박을 느끼고 있다. 구성원들이. 그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네. 뭐 상식적인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정치검사의 대표가 어찌 보면 지금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검찰을 어떻게 지금 바꿔야 할 것인가. 현재 검찰의 모습이 우리 선진 대한민국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훨씬 더 지금 깊어지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 또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은 조국 수호를 앞장서서 외쳐왔던 정당인데 통합을 해버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조국 수호라는 말을 일종의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네. 그 조국 장관과 그 가족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법적인 판단이 합당했었는지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최근에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해서 그간의 검찰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였다라는 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 중도 확장성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소위 말하는 본부장 비리, 예. 그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 비리에 대해서 그 상식과 공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했던 사과가 과연 합리적인 중도층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본인들 걱정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걸 여쭤볼게요. 그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네. 글쎄 심파극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그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사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비리가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